이번 시간에는 몰입행동 관리 가이드라인, 몰입행동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적화되는 역할이다. 몰입행동,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부모님들로부터 공부를 집중하라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 무수히 들었을 겁니다. 몰입행동이라는 것은 특정 어떤 역할에 집중하는 어떤 패턴이다. 그래야만 특성의 어떤 파악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요구되는 성과라든지 합리적으로 생산력 있게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이라는 행동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된다. 그런데 몰입을 하더라도 능력을 가지고 동기가 활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몰입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역할, 몰입행동, 집중력, 그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입행동의 성결 요인은 역량이다, 목표 방향성이다. 그 조건 속에서는 몰입행동이 이제 관리되는 겁니다. 이제 조직 몰입은 역할의 집중력과 체계적인 목표 관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 이 요건이 없는 몰입은 의미가 없다. 투입대 산출 효과가 합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몰입행동 영향은 조직에 순응하는 기속성. 몰입행동.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 조직이라는 환경, 분위기,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업무의 어떤 패러다임, 그 조직 속에서 또 기업 문화라는 틀 속에서 그런 역할이 조성된다 이거죠. 우리가 정숙해야 될 때는 정숙해야 되고 막 좀 즐겁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는 왁작지락하게 아주 유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쾌해야 될 때 다 서고하고 그런 분위기 깬다고 가라 그러죠. 그런데 정숙하고 엄숙해야 될 때 또 더들썩하면 그건 또 이질적인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 역할에 순응하는 기속력, 순응하는 데서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는 형태가 아니고 합리적인 토대 속에서 최적화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게 적합한 태도, 관점을 갖는다. 또 조직 몰입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행동적인 어떤 패턴에도 관계되는 오늘 팀 간에 족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 신고 가면 몰입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그러면 스포츠 경기한다. 그럼 등산 간다. 그러면 등산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그런 가벼운 편리한 복장, 물론 양복 입고 가도 되기는 되더라도 그러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도 순응하는 기속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협동적으로 협업적인 조직 내에서 분야마다 좀 다르고 계층마다, 직급마다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조직 내 업무가 한 18개 정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세부 업무가. 그걸 한 7, 8명, 이제 조직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한 12, 13명, 또는 어떤 기업은 4, 5명이 이제 그런 유형의 업무를 분담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4가지, 5가지 정도 업무를 실행하죠. 그 중에 자기 전담 업무, 자기 책임 관리 업무 3가지, 4가지입니다. 나머지 6, 7가지는 지원해주는 업무, 전담은 하지 않더라도 조직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해주고, 현황을 검토해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이런 업무들 또 다수 있다, 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전담 업무, 어떤 시간 또는 역할의 비율적으로 한 40%, 60%는 협력적인, 공동적인 관계 속에서, 일부는 그 중에 30, 40%는 다른 부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협력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도 동시에 수반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동료들은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역할만 몰입하고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성은 도의성은 30%, 35% 정도는 역할을 잘하는데 나머지 50%, 60% 네트워크적인 시스템적인 관계성이 있는 업무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지원을 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35% 정도 분담하고 있는 그 업무도 다른 동료들로부터,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완성되고 목표가 실행되는 그런 유형의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독자적으로 한다. 그런 업무는 한 7%도 안 됩니다. 7%도 안 돼. 부서마다 약간은 이제 차이는 있더라도 7%도 안 된다 이거죠. 그지 대부분의 공유, 협력, 지원, 네트워크 시스템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업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향적인 목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역할은 학습하는 태도의 몰입, 협력하는 성과 추진력의 몰입, 그런 부분은 기업이 성장 발전한다는 목표성, 성과를 실현해야 된다는 지향 과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 지향적인 몰입 행동이 실행되어야 된다 하는 요건이 기본 어떤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행동은 적정 수준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어떤 형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기업만 발전하고 자기는 계속 뒤쳐준다. 그러면 그건 우수한 인재상, 새로운 사업 미래 전략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 나머지 40한 2, 3% 자기 기본 역할은 하는데 기업에 크게 기여되지 않는 자기 목은 하는 사람,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20한 2, 3%, 기본적으로 20%에서 20한 3, 4%, 기업에 따라서 28%. 이 인력은 기본 역할이 미흡한 인력. 그러면 이런 우수한 인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의 인재상에 부응하는 역할, 또 제공해주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기회를 자기가 수용해야 되죠. 교육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기회는 주는데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아니라 이런 인력이 되든 이런 형태로 되어버려서, 그럼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도태되어야 될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를 확립시킨 이후에 경영 전반에 대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개념이 확립되어야 된다. 그런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에 기여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만족감과 성취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 뭐 그런 게 이제 진취적인 자기 개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또 각각의 역할에 사소한 부분에도 고마워하고 만족해하고 또는 행복해하는 이런 어떤 자긍심.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조그만 도움을 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상대도 굉장히 흐뭇하죠. 그래서 상대도 또 흐뭇하면서 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부딪혔다 그러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미안하다 그럽니다. 누가 잘못했든 내가 먼저 부딪히든 상대가 먼저 부딪히든 어깨가 부딪혔다 이거 스쳤다 이거죠.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상대도 더 미안해하죠. 자기가 나는 내가 부딪힌 것 같고 상대는 상대가 부딪힌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길을 왜 똑바로 봐지 않고 왜 부딪힙니까? 그러면 상대도 당신이 잘못했지 왜 내가 내한테, 그러면 내가 짜증을 내면 상대가 더 많이 짜증냅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면 상대가 더 많이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 과정에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해하면 내 업무 동료들도 다 그게 순응돼 나온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짜증나서 미치겠는데 왜 혼자서 희죽거리고 있느냐.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번은 그래 하더라도 정말 자기 역할에 진취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만족해하고 참 열심히 하구나. 나도 저래 해야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열심히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순응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이 어떤 개념하고 이거는 방향성이고 이거는 역할성이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성취가 된다. 이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행동의 어떤 패턴, 업무적인 관심도, 개인적인 관점 상당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개인을 무시하고 조직,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존재감부터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관점. 왜? 조직의 형태도 제일 소수 단위가 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내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음 조직이 가정, 그 다음에 사회 조직에는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여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장 소집단의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단위가 두 번째, 나를 기점으로 한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생존 기반과 관련됐던 사회 여러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나라는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관점이 몰입 행동에 선결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지향하면 조직의 역할에 균형이 깨지니까 이 토대 위에서 역할 성취감을 추구하게 된다. 그럼 이제 조직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조직의 협력, 지속성, 분위기에 순응하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를 조성해가고 이런 역할들이 조직 몰입의 한 어떤 패턴이다. 그러면 이런 패턴 개략적으로 알겠는데 내가 몰입 수준이 또 어떤 과제가 관리돼야 내 몰입성이 뛰어나다. 내 개인적인 관점이 확립되구나. 업무적인 적응력도 집중력도 수능성도 높게 나타나오나 이걸 확인할 거냐. 이 개념은 알겠는데 관리 관점은 뭐냐. 이 시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영역은 업무 적성적인 영역입니다. 영역. 그 다음에 직무 지식적인 어떤 관점, 요 부분, 지식적 관점, 능력적인 관점, 업무량적인 관점, 업무 행동적인 관점, 요 또 색상하고 거진 유의한 관점. 그러면 5점 척도 아주 적극적이다. 최적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이다.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한 기초 토대도 형성 안 됐다. 요 관점으로 구분하면서 이 분포도별 점수였던 구성을 이렇게 만점 형태로 다 나오면 최상이죠. 어떤 부분이든지 적성과 직식과 능력과 그 다음에 업무 역량적인 행동적인 최상이다 이죠.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내 몰입의 행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 미흡하는 부분이 내 역할에, 취업에, 또 조직에서 어떤 성장에, 내 역량 개발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내용 같으면 그 수준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필요한데 이런 조건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점검 해볼 수 있는 시트다. 그러면 관리 지도 능력, 뭐에 대한 관리 지도 능력이냐, 상판단이냐, 어떤 상판단이냐,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점검, 우리가 이제 5점 척도에서 뭐에 대해서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 문항, 항목은 있는데 그 수준을 관리하는 평가 지표, 평가 요건 제시가 안 되죠. 그럼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상 어떤 생활 범위 속에서 관리 지도 능력, 내가 친구들하고 여름에 여행 갈 때 내가 협력, 관리, 그 다음에 내 분담 맡은 역할에 참여 정도가 어떠했다. 분담된 역할에 활동 어떤 관점이 어떠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는데 뭐 쌀을 준비해라. 그러면 몇 사람이 며칠 동안 등산한다.
그 정보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쌀 뭐 이만큼 가져가면 되겠지. 뭐 1리터든 2리터든 그냥 듬뿍. 그러면 그거는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진 수준 미달이죠. 아주 미흡한 거진 제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쌀을 준비한다는 할당을 받았더라도 몇 사람이 가지, 며칠 가지, 어느 곳으로 가지, 어느 곳으로 왜 난이도가 높으면 식사량이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팽이하는 뜻 산이다. 그러면 식사량이 적어도 되죠. 또 관식은 어떤 관식이 있지. 이런 형태를 점검한 그 패턴, 그게 몰입행동, 이 부분에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판단, 어느 곳으로 등반한다. 또 이제 어떤 놀이 활동, 뭐 극장에 이제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간다 이거죠. 영화 보고 있을 때 그냥 정한 뭐 어떤 영화, A 영화를 보자. 그러면 그 영화만 예매해가지고 관람하느냐. 그렇지 않고 또 여러 어떤 영화들 중에서 왜 국정에 여러 가지 상영하는 영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A를 보고 싶다 했더라도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다른 정보를 파악하면서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A를 원래 계획된 대로 관람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면 그런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냥 한번 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자. 그런 상황 판단력이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또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리듬에서 이 항목에 맞는 카테고리를 끌고 와서 자기 수준이 그 참여 의도가 행동의 패턴이 어땠느냐 점검할 항목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굳이 어떤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점검하십시오. 그거는 기업의 업무 역할 분야마다 다양한 패턴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개념화된 내용이 있더라도 분야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상판단력, 영업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획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라든지 총무라든지 자재 구매라든지 자재 관리라든지 이런 상판단 능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판단 능력인데 아주 중요시 되는 부분,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 그건 어떻게 또 판단하냐 이거죠. 어떤 척도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리듬에 있는 내용을 영역식에서 판단하는 점검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주 최상의 어떤 요건을 또 그렇게 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오면 그건 다른 사람 상에 또 안 맞지 않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상에 맞는 그런 어떤 요건들 이 항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좀 갖추리면 되죠. 이것 뭐 이것 이렇게 3개 4개 갖추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포지션 분포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또는 관리되고 있는 또는 실행하나 관리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떠하냐 이 부분을 측정해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조직 몰입이 어느 정도 어떤 영역에 어느 정도 뭘 더 관리하고 뭘 더 충족된 부분은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런 자세와 가치 개념을 계속 확립해서 추진해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산 인력 개발에서 지원되고 효산 인력 개발은 교육 홈페이지인 HSOJT에는 직무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